그러면 둘째 딸, 셋째 딸은 쭉쭉쭉쭉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둘째 딸이 4,300만 원 했고, 2배 올랐네? 셋째 딸이 7,200만 원, 3배 올랐네? 네 번째 딸에 한 8천만 원 하고 이제 5개월 차에 1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5달 만에 1억. 네, 그럼 순수익 2천인데요? 네, 그 정도 됩니다. 화이팅! 이번에 진짜 잘해보려고 준비 안 하던 대본을 준비했어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진짜 끝까지 안 보면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정사랑입니다. 오늘 특급이 아니야,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어요.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참 궁금하시죠? 저보다는 어려 보이시는데? 저는 지금 27살, 97년생입니다. 97년생. 97년생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은 좀 위로 우리 97년생 톰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브랜드 의류 자파를 판매하고 있는 이제 리셀 2년차 97년생 톰 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오셨다면서요? 버스 4시간 타고 왔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마산에서 왔습니다. 아, 마산. 저도 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톰 사장님 너무 친근한데 사투리 되게 걸걸하신 것 같은데 저보다는 사투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이제 27년 동안 계속 마산에 살아왔다 보니까 이 사투리가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도 마산에 사무실이 있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 창고도 운영하신다고? 창고도 다 있습니다. 지금 97년생이시면은 만으로 27인 거예요. 만으로는 26일 겁니다. 남자니까 군대 갔다 왔을 거고. 네,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영업. 네. 아까 전에 인사하실 때 리세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자영업이죠, 그것도. 사업이라고 네. 하기에는 좀 네. 뭐하고 자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리세일이 도대체 뭐예요? 이제 흔히 말해서 장사랑 똑같은 건데 이제 대중들이 알고 있는 리셀은 네. 한정판, 품귀 현상 일어나는 제품들을 이제 파는 행위를 리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셀은 그냥 내가 사온 매입가보다 비싸게 올려쳐서 팔면은 그게 다 리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보자 사장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뭔가를 사와서 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리셀이 다시 판다.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상품들을 어딘가에서 떼다 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딘가에 있는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백화점도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멀티샵에 뭐 ABC마트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외에 있는 물건을 떼다 와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사입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네, 해외 구매 대행도 될 수가 있고 네, 병행 수입도 할 수 있고 네. 다 그럼 리셀이네? 다 리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온라인상에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다 리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셀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조금 취급하는 품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지급하는 품목은 예. 이제 사람들이 착용하고 입고 걸치는 것도 전부 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옷, 신발, 장신구, 잡화. 그러면 패션 네, 쪽이네요. 다 패션 쪽입니다. 그러면 전자제품이나 화장품 이런 건 안 하시고 안 하는데 예. 이 리셀이라는 게 제가 말했던 게 브랜드 제품들을 모두 이제 떼다 파는 행위를 리셀이라고 했는데 에어팟 같은 것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레고도 팔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레고면은 지재권 문제가 좀 심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제 레고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지재권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이제 제가 스토어를 개설해서 판매하는 게 아닌 거기서 이미 팔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정해줘요. 그래서 그 물건만 있으면은 내가 이 물건이 있다 얼마에 팔겠다라고 입찰만 걸어 놓으면은 구매자가 이 가격에 사고 싶으면 사면은 바로 구매가 성사되다 보니까 지재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야 이거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도 아니고 오픈마켓도 아니고 쿠팡도 아니고 다른 건데요?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서 그러면은 판매를 해서 지금 매출을 내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97년생 청년이 사업을 하고 자영업에 뛰어들고 이런 스토리를 좀 제가 알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대학교 작년에 졸업한 거예요? 작년에 8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코스모스 졸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코스모스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네, 1년 하고 이제 3개월 해서 지금 15개월 차. 그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사업자 등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와, 혹시 매출이 그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셨을까요? 지금은 매출이 1억 계속 매출을 유지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달에 1억. 달에 1억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1년 3개월 됐다 치면은
초반에 그러면은 조금 매출이 쩍쩍쩍 올랐을 것 같은데 이 매출의 추이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현찰은 150만 원이었고 이제 카드는 800만 원짜리 한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예. 첫 달에 매출이 2,500만 원 정도. 사람들은 어떻게 현찰 150만 원으로 첫 달에 어떻게 2,500만 원 매출을 발생할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현찰은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150만 원 써버리게 되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 돈이 묶여버리게 되니까 네. 저 자금 회전이 안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 자체는 정산이 빠른 시스템이다 보니까 늦어도 일주일 안에 정산을 해줘요. 그래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선 결제를 서너 번씩 해가지고 첫 달에 2,500만 원 매출 발생하고 카드로 하는데 즉시 그 뭐 결제 네. 시스템으로 카드 값을 갚고 가면서 그렇게 그냥 한 거네요, 사업을. 네. 그래서 2,500만 원을 첫 달 냈다고요? 네. 아니,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2,500만 원을 내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그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트여 있다 보니까 빨리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위주로 사가지고 자금 회전을 빨리 시켰던 거죠. 이게 진짜 무슨 사업인지 되게 궁금한데 2,5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마진율이 어느 정도 했었던 거예요? 마진율은 20% 정도는 먹고 들어갔습니다. 첫 달부터 400만 원 벌었으면 부장급 월급인데 뭐야 이거? 잠시만. 저는 그렇게 안 돼봤거든요. 네. 내가 갑자기 현타가 오네. 그러면 둘째 달, 셋째 달은 쭉쭉쭉쭉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둘째 딸이 4,300만 원 했고 2배 올랐네? 셋째 딸이 7,200만 원, 3배 올랐네? 네 번째 달에 한 8천만 원 하고 이제 5개월 차에 1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5달 만에 1억. 네, 그럼 순수익 2천인데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이 웃음이 간사해. 사실 저도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네. 찍혔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계시겠죠. 네. 네. 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억 매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유진하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사실 이제 박리담회 형식도 해보고 아니면 이제 마진을 크게 높이고 이제 양을 줄이는 형식으로 다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보니까 마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은 뭐 1억 매출에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낮췄어요. 대신에 남는 건 똑같아요. 마진율을 올려버렸어요, 제가. 아, 더 효율을 좀 극대화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 발전하면서 사실 저도 사업하면서 계속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지 또 마진율 높일지 이런 건 고민하는데 그러면서 일은 적게 하고 그리고 수익은 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냥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또 뭐 사업들이나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와, 우리 통사장님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약간 굴곡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 사업을 할 때? 굴곡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쭉 올라가는 추세였고 그냥 유지였지 떨어지는 구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무실도 있고 창고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매출이면은 직원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저 1인 기업입니다. 1억인데 혼자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와서 촬영해요? 자동화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싸요? 뭐 누가 싸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플랫폼이 이제 주문 들어와가지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닌 이틀 뒤에 보내도 되다 보니까 지금이 금요일이니까 네. 오늘은 사실 새벽에 쌌어요. 이제 기사님이 알아서 수거해 가실 거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택배 안 보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와, 이거 뭐야? 약간 가성비 장난 아닌데? 이 사업을 하는데 시간을 별로 안 쏟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소싱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모니터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은 계속 봤었어요. 뭐 어떤 상품이 잘 나갈지. 그리고 물건을 선정을 해도 문제인 게 뭐냐면 저는 사입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잘못 사면은 물려버리게 되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내가 이걸 사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거의 초창기에는 잠을 한두 시간 자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거에 대한 흐름도 알게 되고 자본도 쌓이다 보니까 요즘은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입 판매를 이미 미리 사놨다 보니까 이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 난 상태고 이미 이제 겨울이니까 제가 겨울 상품에 몰빵을 했거든요. 제가 작년 겨울부터 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겨울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 시간 할 때까지 몇 달 정도가 걸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15개월 차인데 여름 때부터는 한두 시간 일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겨울 다 돼가니까 한 4-5달 전부터 그렇게 됐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정도는 엄청나게 좀 뭔가 쏟아왔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지금 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냥 주말에 이제 몰아서 자고 이제 일하는 날은 다 한두 시간만 자고 이렇게 일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사업이 한두 시간만 자고 통사님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는 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조심스럽죠.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운이 좋았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두 시간 자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저는 뭐 통사님보다 더 늦은 나이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는 3-4시간 자고 하긴 했는데 그것 자체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 노력이 뒷받침이 됐으니까 운이라도 생기는 거지. 엄청 내공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통사님께서 그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리셀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입을 진행을 해서 뭐 창고도 있고 그리고 그냥 구매를 해서 마진을 뻥튀기해서 판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패션 쪽을 판매를 하는데 리셀을 한다. 저는 알 것 같아요.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정산이 빠르다는 거는 네이버 계열일 것이다.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해요. 맞췄습니다. 왜냐면 저도 요새 여기를 많이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통 사장님을 모신 겁니다. 어느 플랫폼이죠? 크림이라는 플랫폼입니다. 크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통 사장님은 크림만 하시는 거예요? 전 크림만 합니다. 크림만 하는데 1억? 네. 제가 오늘 그 통사장님한테 크림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좀 들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소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크림에서도 브랜드 상품 관련된 유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 브랜드 상품이지. 크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뭐 오픈마켓 이런 것들도 정보가 많이 있지만 알짜배기는 뭐 크림이나 이런 플랫폼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림이 도대체 뭔지 설명을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브랜드 상품을 살 때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가장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가품 이슈인데 이 중개 플랫폼 크림은 이 물건이 중고품인지 아니면 새 상품인지 그리고 정품인지 가품인지 이런 거를 판별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림에서 자기들이 상품은 안 팔아요? 본인들이 상품은 안 팔고 다 저희 같은 개인 업자들 아니면은 사업자를 안 내도 일반 사람들도 물건을 팔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물건들은 다 크림 물건이 아닌 이런 이제 개인 업체의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중개만 하는 플랫폼이고. 네, 중개만 하는 네. 근데 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거기서 구별하는 거예요? 명품 하시는 분들은 명품 검수자가 따로 있고 뭐 일반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다 이렇게 검수자분들이 전문 분야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림이 중개하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뭐 판매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무슨 판매가 있고 뭐가 판매가 있고 있던데 그게 뭘까요? 아, 일반 판매랑 보관 판매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이랑 보관 판매. 이제 일반 판매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 입찰을 걸어놔요.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거래가 성사가 되면은 이제 이 판매자는 중개 플랫폼에다가 물건을 보내서 중개 플랫폼에서 이 물건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검수가 통과가 되면은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거를 일반 판매로 보시면 되고 보관 판매는 거래가 먼저 성사가 된 게 아니라 판매자가 미리 중개 플랫폼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개 플랫폼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자기 창고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관을 해놓고 보관이 되는 즉시 이제 이 판매자가 이제 가격을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구매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창고에서 꺼내서 바로 이제 구매자한테 보내주는 형식인데 이 보관 판매가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소비자분들 중에서 그쵸. 물건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아니면은 기념일이란지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웃돈을 주서라도 나는 빨리 구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마진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오픈마켓 판매자겠다 보니까 약간 팡 로켓크로스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검증이 들어간다. 네. 일반 판매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중개만 해주고 판매가 됐을 때 실제로 크림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 검수한 다음에 고객한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통 사장님은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적절히 섞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인 것 같은데 두 개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그래도 일반 판매를 많이 잡으면 8 정도 가고 보관 판매는 2 정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은 약간 깔아주는 매출이 있으면 좋다. 근데 마진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도 하면은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게 합쳐지면은 약간 평균적으로 간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반 판매는 그냥
약간 마진은 조금 적지만 깔아주는 매출이고 보관 판매는 마진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보관 판매를 했을 때 장점이 마진율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마진율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관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기도 창고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좀 보관 신청이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관 판매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진율 높이기 위해서 보관 판매만 하다가는 매출이 저조해지고 물건도 못 팔아요. 더군다나 사입 판매다 보니까 돈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마진을 조금 낮추더라도 일반 판매를 좀 많이 하시고 이제 일부분은 보관 판매로 하셔가지고 적당한 매출과 적당한 마진을 남기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판매랑 보관 판매랑 마진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제품을 취급하느냐에서 달라지는 건데, 이제 이게 상품권이 신발이라면은 사실 보관 판매 마진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신발이랑 의류랑 자파랑 카테고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신발 같은 경우는 창고가 좀 넓어가지고 보관 신청이 조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관 그 신청이 되어 있는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마진율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의류라든지 자파 같은 경우는 창고가 조금 작다 보니까 보관 신청이 조금 잘 안 되는 편이라서 보관 매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가격 경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진이 높고 신발은 좀 비교적 마진이 낮고, 또 그리고 매물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마진이 또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권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카테고리마다 마진율이 좀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고, 브랜드 하나가 있으면 그 브랜드 사이에 있는 상품들이 다 마진이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상품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크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그냥 들어가서 입점을 하는 걸로 알아요. 사업자가 처음에는 입점을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도 그럼 등록을 할 수 있고 비용 처리도 가능한 거예요? 이 플랫폼의 강점 중에 하나는 네. 스토어를 따로 개설할 필요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판매는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사업자를 안 내고 계속 반복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업자를 내시고 이제 수익화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크림에서 판매가 되면서 일어난 매출들은 자진 신고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크림에서는 지출 증빙 안 해줘요? 그게 안 해주고 제가 따로 매출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 안 하면 탈세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맛있는 거 아니에요? 탈세를 조장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 크림에서 지출 증빙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게 사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이게 자진 신고를 다 하는구나. 이거 보고 다 자진 신고 하셔야 됩니다. 또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으면 그것도 뭐 자기 책임이겠죠. 이게 꼬리가 길면 밟혀가지고 매출이 좀 크신 분들은 자진 신고하는 게 낫죠. 사업자 등록증 중에 그냥 도소매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소매업 해가지고 전자상거래 하면은 다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크림은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아, 이건 확실히 명확한 장점들이 있는데, 네. 오픈마켓 같은 경우의 단점이 정산 주기가 느리잖아요. 네. 쿠팡 같은 경우는 2-3달 걸리니까. 근데 크림 같은 경우는 정산이 늦어도 일주일 안에 무조건 되는 시스템이고, 제일 강점,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CS인데, 근데 여기는 CS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S를 여기서 다 처리를 해줘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반품 교환 이슈인 거잖아요. 그쵸. 단순 변심 진짜 특히. 진짜 우라통 어저께만 해도 반품 3개 날라갔거든요. 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크림은 크림 물건이 아닌 개인 업체들의 물건이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반품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의무가 없어가지고 고객 편으로 넘어가면은 반품을 안 해도 됩니다. 약간 당근에서 거래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좀 그런 느낌 강한데 약간 양지로 올라온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죠. 당근이 양지로 올라오면은 무슨 당근이죠? 아, 그렇구나. 아, 되게 좋다. 이게 진짜 잘만 사용하면은 엄청난 메리트의 이 사업 구조에서 플랫폼이 되겠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안 하는 거는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3년 전부터 이제 이 플랫폼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도 유입이 계속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거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쵸. 그러면 팁 하나만 좀 풀어주시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유럽 구매 대행을 대부분 하신단 말이에요. 유럽 구매 대행을 크림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유럽 하면 가장 제일 떠오르는 건 명품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네. 이제 명품 같은 경우도 제 주위 사람들도 명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크림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명품 하시는 분들은 크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죠. 맞죠. 명품을 크림에 던지는 행위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명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안 나가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크림에다가 이제 던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입찰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던졌을 때 어느 정도 재고를 계속 두고 있으면 악성 재고가 되기 때문에 그 재고를 떠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또 이 수요가 엄청나게 강한 상품인데 나만 팔아. 그러면은 크림에서 또 많이 남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리셀을 좀 알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뭔가 내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크림이라는 플랫폼이 뭔지 알겠고, 그리고 그냥 정품을 인정해주고 판매한다? 실제로 우리는 그게 중요해. 물건을 어디서 떼와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줄 수 있죠. 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도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알려줍니다. 그거는 저기 다음 편에서 이게 한 편에 다 알려주면은 또 안 볼 거잖아요. 이게 길게 하면은 안 봐요, 사람들이. 지루해서. 다음 편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픈마켓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는 언제 팔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얘네들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요거를 비교하면서 이 상품이 하루에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딱 봐도 거의 뭐 매일 팔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와,